가격 하나로 씹어 먹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그게 뭔데? 헝. 안녕하세요, 레브렉스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성비를 말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하나 있죠. 샤오미. 2017년인가부터 해서는 국내에서도 정식으로 출시되는 모델들이 생기면서 샤오미가 좀 더 친숙해졌죠.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12월에 국내에도 출시된 바로 요 녀석 샤오미 8T 그 한 달 사용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사용기라도 기본적인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선 국내 정발 모델 기준으로 주요 스펙은 이렇습니다. 스냅드래곤 665 옥타코어 프로세서, 6.3인치 FHD 플러스 IPS 디스플레이, 4기가 램, 64기가 저장 공간, 후면 기준으로 4800만화소 기본 카메라, 8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200만화소 접사 카메라, 200만화소 심도 카메라, 전면 기준으로 1300만화소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4000mAh예요. 이 외에도 NFC를 탑재하고 있는 게 특징으로 꼽히고 있어요. 요렇게 외관만 놓고 보면 전작인 홍미노트 7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뭐 물방울 노치도 그렇고. 그렇지만 고릴라 글라스 5를 적용해서 내구성을 높인 거라든지 본체 대비 화면 비율을 좀 더 높인 거라든지 3.5mm 오디오 잭을 하단으로 옮긴 거라든지 세세하게 따지면 분명 변화는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요 녀석은 이용자 입장에서 좀 더 쓰기 좋아지고 편해지고 안정감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디자인 측면에서 200g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무게, 이거는 좀 아쉬워요. 보통 홍미노트 8T 정도 수준의 가격대를 갖는 스마트폰을 말하면 디스플레이 품질, 이거를 좋게 말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홍미노트 8T는 가격대를 생각하더라도 디스플레이 품질 자체는 꽤 양호한 편이에요. 물론 디스플레이 층이 져서 그림자가 보인다든지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데요. 명암비나 색감 등을 따졌을 때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보거나 할 때 불편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를 꽤 여러 번 감상해보기도 했거든요. 괜찮았어요. 진짜로. 혹시 색감이 영 별로던데? 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요것도 메뉴를 통해서 직접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밖에도 다크 모드라든지 시력 보호 모드 같은 기능도 있어서 야간에 쓴다든지 눈을 좀 더 편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넷플릭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스피커겠죠. 홍미노트 8T는 3.5mm 오디오 잭이 있어서 유선 이어폰을 쓸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것도 장점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네요. 놀랍죠? 그리고 자체 스피커도 모노기는 하지만 음량도 크고 꽤 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퀄라이저라든지 사운드 강화 기능도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유선 이어폰을 이용할 때만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카메라입니다. 후면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4개의 카메라가 있어요. 사실 이게 개수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색다를 건 없거든요. 특이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요 녀석이 20만원대 초반대의 제품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4800만화소 초해상도 카메라가 있어서 8000 곱하기 6000 대형 사이즈로 촬영이 가능한 점, 그리고 2cm 초점 거리에 200만화소 접사 촬영이 가능한 점 등은 꽤 흥미로웠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꽤 쏠쏠한 재미가 있었어요. 커뮤니티라든지 여러 리뷰에서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카메라 퀄리티도 이 가격대에 보기 힘든 수준으로 꽤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접사는 화소수에서도 아시겠지만 품질 자체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돼요. 요게 꽤 재밌는 경험이긴 한데 이거는 후속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물론 이제 이런 거 외에도 야간 모드 품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따졌을 때 아쉬운 게 또 없는 건 아니지만 홍미노트 8T 자체의 가격대, 프리미엄급 폰 중에서도 화각별로 야간 모드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요 녀석한테 너무 큰 잣대를 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 언급하지는 않도록 할게요. 절대 귀찮아서는 아니고. 어쨌든 가격대 생각해서는 꽤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마지막으로 최저가라든지 퍼포먼스 요런데 이제 중점을 두고 보면 요게 생각보다 꽤 빠릿해요. 뭐랄까 의외로 최저가가 제법 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홍미노트 8T 요 정도 제품을 구할 때
뭔가 극한의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두루두루 감안하면 퍼포먼스 측면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에 대해서 결론을 내볼게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현 시점에 국내 정발된 기기 중에서 가성비를 고려하면 가장 합리적인, 동시에 뭔가 최고의 그런 선택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가성비를 말하면 요 가격, 이게 낮은 것만 장점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괜찮은데 기능은 뭔가 떨어지는 그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홍미노트 8T는 가격도 괜찮고 기능도 적정하게 채우고 있는 그런 수준의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격만 내세운 제품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보여요.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보면 블루투스랑 GPS, 와이파이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전송 속도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이슈가 있기도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펌업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괜찮았어요. 진짜로. 보니까 NFC 기능으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돼서 더 좋게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홍미노트 8T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게 있다거나 조금은 또 다른 정보를 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